네. 자, 우리 교재는 204페이지 펴주시고요.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들을 쭉 입력해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 수행 2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하 정장과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은 복수 거래로 입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복수 거래라는 게 언제 써먹느냐 하면은 분명히 지금 여하 정장 한 줄에 원피스 한 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서는 하나의 세금 계산서를 그냥 한 줄로 입력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걸 두 줄로 품명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복수거래라는 단추를 눌러가지고 품명을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 작성일자 8월 15일로 메인 매출점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 8월 15일. 자, 유형.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을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은 11번입니다. 11번 입력하시고. 자, 품명에서 복수거래가 필요해요. 그래서 품명에 셀이 있을 때 위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를 누릅니다. 그리고서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하 정장 엔터 수량 40 엔터 한가 250 플러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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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원피스 엔터 20 한가 20만원 엔터 엔터 이렇게. 그래서 복수거래라는 것은 분명히 2건 이상일 때 3건, 4건 이렇게 될 때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서 이제 확인 단추를 누르면은 여기에 품명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하 정장 외라고 나타나죠. 더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복수거래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복수거래 보기 단추를 또 누르면 아까 입력했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예, 다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까 입력했던 화면으로 갈 때는 더블 클릭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 금액 1,540만 원 맞죠?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죠. 멋쟁. 자, 전자세금은 아까 우리 저기 위에 보시면은 전자세금란은 전부 다 뭐로 하라고 그러냐면은 발급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 입력 1번으로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여기 전자세금란에다가 1 입력하십시오. 전자 입력. 그 다음에 분계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1번이 현금, 2번이 외상, 3번이 혼합, 4번이 카드잖아요. 자, 수행 2번에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상 미수금 이렇게 1,540만 원이 세금계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분계를 외상 분계하시면 돼요. 자, 분계에다가 2번 입력하시면은 외상을 선택했습니다. 자, 밑에 차변의 내용을 보시면 외상 매출금 1,540만 원, 자산 증가, 거래처는 멋쟁이,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140만 원. 세 번째 줄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라고 그랬죠? 수익 발생 1,400만 원. 네. 완벽하게 분계가 맞았어요. 거래처도 다 맞았습니다. 자, 이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몇 번으로 가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1번에 들어갑니다. 1번. 1번이 뭐냐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1번이에요. 그런 걸 떠올리면서 입력을 하셔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블라우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어요. 네. 자, 전자세금 계산서 확인됐고요. 작성일자는 8월 20일이 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20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11번. 품명은 블라우스. 수량 100. 단가 6만원. 그럼 합계가 660만원 맞나요?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니까 신사. 자, 전자세금 계산서이니까 1번 입력하기로 했죠? 전자입력. 자, 이번에는 이제 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2번에서는 외상으로 매출했다 했으니까 외상분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아까 설명 읽었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 거래도 아닙니다. 그러면 3번이 되는 거예요. 혼합이다. 분기에다 3번 하게 되면은요, 밑에 이와 같이 차액이 딱 발생돼 있어요. 이 분계 3번 혼합은 반자동이라서 그렇습니다. 반자동은 뭐냐? 차변과 대변 중에서 어느 한쪽만 딱 입력을 해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보고 나머지를 완성하라 이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가세 수금이 뭔지 우리 배웠죠? 매출세액의 요 세금이 부가세 수금 부채예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대변에 상품 매출은 요 공급가액 판매했을 때 이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네, 이건 맞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줄 마우스로 구분란을 클릭한 다음에 3번 차변 해가지고요. 보통예금으로 바꾸면 차변이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은 코드가 103번입니다. 검색하는 것보다 이제 몇 가지 코드는요, 외워나가는 것이 더 좋아요. 예, 코드를 외워가지고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거. 103번 보통예금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쓰는 개념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예금은 앞으로는 이제 검색하지 마시고 103 이렇게 입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금액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660만 원 받았겠죠? 입금됐겠죠? 네, 660만 원. 660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엔 탭을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액을 입력한 후에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를 사용합시오.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서 여기를 갈 때, 여기서 갈 때,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TAB라고 써있는 키 아시죠? 탭키를 딱 누르면 커서가 이 차변의 금액에서 거래처 코드로 딱 넘어갑니다. 왜 거래처 코드로 넘어와서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사숙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고쳐야 돼. 보통예금은 은행 계좌이지 이런 거래처 계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거기 수행 3번의 설명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라고 했습니다. 코드에다가 신한하고 엔터 치면은 신한은행 보통 계좌 보이죠? 확인.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이렇게 위에 여기 거래처의 코드와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일 때는 어느 때냐면은요. 위에 있는 공급 받는 자의 거래처, 그 위에 있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래처와 회계 처리하는 거래처가 다를 때는 이처럼 글자색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계가 잘 됐죠?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660만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60만원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600만원. 이런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 예, 우리가 이제 이
유아용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의류가 아니라 잡지를 매출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상품이라고 했어요.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회사는 잡지도 판매하는 것으로 종목이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잡지 상품을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했다. 본 문제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겸용사업자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법에 어떤 사업자를 말하냐면은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유아용 의류를 도소매하는 업도 하고 있지만 이 면세인 잡지를 판매하는 사업도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용사업자라고 그럽니다. 자, 마트를 보시면은요. 마트에는 과자, 술, 음료수, 우유, 통조림, 김밥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팔죠. 그게 다 과세죠. 그런데 또 우리가 마트에서는 뭐도 팝니까? 여름이면 수박도 팔기도 하고 도마도 팔기도 하고 예, 딸기도 팔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은 면세입니다. 그러한 사업자를 우리는 겸용사업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회사도 겸용사업자래요. 자, 그러면 증빙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잡지를 팔았기 때문에 거래처인 데일리룩에다가 뭘 발행했냐면은 계산서를 발행해 줬어요. 계산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하고 양식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공급가액 옆에 뭐가 빠졌습니다. 세액난이 없어요. 세액난이. 면세이기 때문에 세액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라고 불러요. 예. 사실은 세금계산서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세금계산서하고 워낙 양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이렇게 부르지만 이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계산서. 예, 계산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매입매출전표는 이 증빙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11번으로 여러 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11번이 아니겠죠. 계산서 매출은 13번 면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 여기 작성일자 8월 25일로 날짜부터 바꿔볼까요? 8월 25일 유형이 13번이 돼야 돼요. 면세 매출. 계산서 매출은 면세 매출입니다. 품명에다가 패션 잡지 수량 20 단가 2만원 공급가액 40만원 나왔죠? 부가세는 없을 것이고 거래처는 데일리룩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전자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이 1번 전자입력해 줍니다.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하면 됩니다. 분계. 자, 아까 설명에서 보셨다시피 50%는 현금, 나머지는 외상. 그러면 섞여 있는 거죠. 이 섞여 있는 것도 혼합이에요. 결제가 섞여 있는 거, 2가지 이상으로 결제를 받은 것도 혼합입니다. 그래서 분계에다가 3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앞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대변의 상품 매출만 딱 분계를 입력해 놨어요. 상품 매출 40만원 수익 발생. 그러면 차변. 자, 두 번째 줄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차변에 현금이 101번이에요. 101번 현금. 네, 50%니까 20만원이겠죠. 200 플러스 엔터. 나머지는 외상이다 그랬습니다. 또 차변. 나머지는 108번. 108번이 외상 매출 금액. 네.
자, 101번, 103번, 108번 정도는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직접 코드로 쓰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101번 현금, 103번 보통예금, 108번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2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탭키를 눌러서 화면에서 좀 멈춰 보셔야 돼. 자,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코드 바꿀 필요는 없죠. 예, 이건 오케이. 또 이렇게 수동으로 분계를 했을 때는 차변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는가도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동 분계가 완벽히 됐을 때는 지가 정확하게 차변 대변을 맞춥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혼합으로 분계해가지고 차변을 우리 손으로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는다든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친다든가 2를 3으로 입력한다든가 이게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하고 나서 그냥 자세히 보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꼭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끔 금액이 일치하는지 또 여기 있는 거래처 중에서 고쳐야 되는 거래처는 없는가 이런 것을 쭉 훑어보고 오케이 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차변의 현금도 자산, 차변의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죠. 자산 증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유형을 하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13번 유형은 그럼 어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들어갈까? 우리가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자, 전체 메뉴, 회계 메뉴로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그 1, 2, 3, 4, 5, 6 쭉 10, 11, 12, 13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뭘로 채워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딱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두신 분이 있다면 아니오로 불러내면 돼요. 저장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하게 되면은 오늘 작업한 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어제 저장한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가로 작업한 것을 반영해서 보려면은 아니오 해야 다시 작성이 됩니다. 예, 다시 작성되도록 해야 돼요.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과세표 및 매출세액의 1번. 여기가 세금계산서 발급분입니다. 공급가액. 금액이 공급가액이에요. 예, 금액 1억 1000에 세액 1100만 원. 이렇게 보이죠? 예.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있는데 계산서 발급분을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없습니다. 왜냐? 여기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잖아요. 과세. 계산서는 면세입니다. 면세이니까 과세 표준에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면은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엔가 기입이 됩니다. 어디엔가 나타나요. 그럼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기 과표라는 단추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F7 과표 있어요. 자, 클릭해서 보시고 어디쯤을 보시냐면 중간쯤에 면세 수입. 여기서 수입은 매출을 말해요. 면세로 벌어들인 수익 금액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계산서 발급액 40만 원에 여기 합계 40만 원. 자, 면세 수입 합계 4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다 계산서 발급한 거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면세 수입으로 4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다 계산서 발급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는 이제 이 업종 코드는 요 종목 코드는 사실은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면세와 과세를 겸하고 있는데 유아 의류 도매업은 여기 과세의 종목 코드이고 이 잡지책은 이 코드가 다르죠. 요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종목 코드로 여기서 이제 고쳐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코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고 가겠습니다만은 실제 실무에서는 여기 도서 잡지로 코드를 바꿔줍니다.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코드 도움말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업종에 대한 코드 도움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잡지 이런 걸 도서, 업태명, 빠른 이동, 도서 이렇게 잡지, 발행업은 아니고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잡지 도소매업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네, 잡지. 업종 세부 해놓고 잡지라고 입력을 했더니 도소매업이 검색이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서적, 잡지, 기타 인쇄, 도매업 이렇게 확인.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 코드인지는 이제 사업자 등록 그 한 결과를 보고 하는 건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걸 바꾸라 그러면 코드를 제시해 줄 거예요. 네. 시험에서 만약에 바꿔라 그러면은 코드를 제시해 줄 거고 우리는 그냥 검색을 해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산서 발급한 것은 과세 표준에는 안 들어가고 어디에 보여요? 과표의 면세 수익 금액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과표라는 건 원래 과세 표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과표에 들어오면 과세 표준으로 과세 표준 즉 과세 수익 금액과 또 면세 수익 금액이 같이 보여줘요. 여기서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서식에는 세무 서식에는 그 어디에 기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인쇄 단추를 눌러보세요. 인쇄.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인쇄 버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어제 한번 이걸 보셨는데 여기 지금 맨 첫 칸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 구분이 있는데 거기 구분의 첫 번째 1번이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었습니다. 네. 조회하는 화면하고 완전히 똑같죠. 자, 그럼 면세는 어디로 가느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스크롤을 해서.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가 나와요. 두 번째 페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뒷면에 해당입니다. 뒷면의 맨 끝에 보시면 면세 수익금액 이렇게 나와요. 면세 수익금액. 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요. 여기에. 그리고 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계산서 발급액 이렇게 여기다도 기입을 하면 됩니다. 자, 면세 수입이긴 한데 계산서 발급을 한 것도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도 있다. 그러면 계산서 발급한 것만 여기에 기입하고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나 다 합쳐진 거는 면세 수익 금액에 다 합쳐서 입력하시고 입력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종이에다 쓰는 거니까 종이에 거기다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자, 13번 면세 매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또 전체 메뉴에 가서 우리가 어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하나만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계산서 합계표도 만들어졌겠죠? 들어가 보세요. 계산서 합계표.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엔터. 네, 보시면은 매출 계산서 여기 하나에 매출 거래처 하나, 그 다음에 매수 한매 40만. 이것도
세무 서식으로 보려면 위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 쓱 나타나는데요. 어제 보았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항문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 서식에다가 계산서 합계표는 여기에다가 기입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계산서 합계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서 수행 5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수행 5번. 오상식에게 남아코트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점표를 발급했다. 증빙이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급했다. 그러면 유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유형, 매출 유형이 시험이 FAT 1급에서는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11번 세금계산서 발급, 13번 계산서 발급.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점표 발급 17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카드 과세 매출, 카과 매출이라고 그래요. 카드 과세 매출이다 해서 카과 매출. 예,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증빙이 다르면 유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전표의 날짜를 보시고 8월 30일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30일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바꿔서 8월 30일, 유형은 17이 카과죠. 17 카과 매출이고요. 카드사를 알려달라고 팝업창이 떴습니다.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요. 거기 카드 전표에 보면은 국민카드라고 매입사가 국민카드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국민카드사 우리가 가맹점이에요. 확인 이렇게 해주면 여기 유형이 카과 매출 단추는 위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카과 매출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품명의는 뭐라고 하죠? 남아코트라고 되어 있네요. 남아코트. 수량 단가는 알 수가 없네요. 자, 공급가액에다가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금액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하세요. 자, 그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물품가액은 15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5,000원. 그래서 합계가 16만 5천 원이죠. 이 합계의 16만 5천 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거를 공급가액에다 입력하셔라. 카드 거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공급가액에다가 16만 5천 원을 입력하게 되면은 엔터 쳐보면은 이렇게 쪼개집니다. 공급가액이 15만 원으로 바뀌고 부가세는 15,000원으로 입력이 되면서 아까 공급가액에 입력했던 금액이 합계로 나타나요. 네. 안 바뀌니까? 스페이스 한번 지우고 이거를 부가세 스페이스 바로 한번 지우고 부가세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페이스 바로 엔터. 그리고 공급가액 다시 한번 16만 원. 그러면 여기 체크해서 삭제 위에 있는 삭제 누르고 새로 입력. 네. 17번 가져가는 거. 네, 공급가액을 뭔가 잘못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새로 입력하면 안 바뀌는 수도 있네요. 그럴 때는요,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예, 위에 있는 삭제 눌러서 그 줄 전체를 지운 다음에 다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카드 거래는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을 입력하지 않는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코드. 코드는 이제 거래처인데
오상식에게 팔았죠? 거래처가 오상식, 예, 오상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카드 판매는 개인들에게 팔 때 신용카드 판매를 많이 하니까 거래처가 개인이 많아요. 자, 전자세금 아니니까 이거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분계해 보시면은 4번이 카드죠. 예, 카드 판매니까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4 입력해 보세요. 4 하면은 우리 외상 분계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자, 차변에 아까 외상 분계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었죠? 예, 차변에 이것도 외상 매출금. 근데 뭐가 다르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오상식이 아니고 오상식이 국민카드로 딱 바뀌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맹점을 국민카드로 아까 입력했거든요. 자, 우리가 오상식 씨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 옷을 사갔죠? 국민카드를 가지고 와서 사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어디서 받아야죠? 국민카드사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사가 되는 겁니다. 돈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받은 게 아니죠. 오늘은 판매한 날이니까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 카드사에서 이 카드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한 2, 3일 내로 우리에게 지급해 주죠. 그때 다 안 주죠. 수수료 뭐 얼마 떼고 주죠. 자,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카드사라는 거 확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부가세 수금 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이렇습니다. 자, 외상분계하고 같은 것 같지만 거래처가 알아서 카드사로 바뀌는 이런 점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17번 카드과세 매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급가액에다가 왜 우리는 합계 금액을 입력하고 있는가? 이거는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우리 이 프로그램 맨 첫날 환경 설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환경 설정. 네, 확인 눌러서 들어가 보시고 회계라는 탭으로 가보세요. 여기 두 번째 탭 회계로 가보시게 되면은요. 어디를 좀 봐주시느냐 하면은 이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에 카드 입력 방식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고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 대가로 카드 거래를 입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급 대가라는 건 합계가 공급 대가예요. 그러니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거죠.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니까 카드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환경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입력하는 곳이 그 공급가액란이란 말이에요.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할 때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오히려 틀려요. 네. 만약에 입력 방식을 여기서 2번 공급가액으로 이거 환경 설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처럼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시험장의 프로그램도 공급 대가로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입력 방식은 공급 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용으로 연습을 할 때도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그 환경 설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좋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 이제 닫아 주십시오. 확인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다시 가보십시오.
부가세 신고서를 가지고 다시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저 위에 있는 조회. 조회를 누르는 이유는요. 아까 화면에서 좀 바뀌어라. 방금 입력한 것으로 반영을 해서 다시 작성해라 하는 게 요 위에 있는 조회입니다. 자, 조회를 눌렀더니 여기 과세 안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3번에 공급가액 15만 원에 부가세 15,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입력한 신용카드 매출은 3번에 들어가는 현금 영수증 매출도 앞으로 3번에 들어갑니다. FAT 1급에서는 현금 영수증 매출은 시험에 안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이 TAT로 가게 되면은 현금 영수증 매출도 나오고 신용카드 매출도 나오겠지만 FAT 1급을 하는 동안에는 현금 영수증은 안 나올 거예요. 현금 영수증 매출은 일반 점표에서는 나와요. 그러나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는 나오질 않을 거니까 하여튼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3번에 들어간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전체 메뉴로 나가셔가지고 부속 서류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신용카드를 우리가 발급했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전표를. 그러면 이게 만들어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라는 게 부속 서류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클릭해서. 네. 그리고 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과세 기간으로 입력하니까요. 7월부터 9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숫자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네요. 이런 메뉴, 이런 양식이 가끔 몇 개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위쪽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불러오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불러와야 작성이 돼요. 예, 해줍니다. 네, 불러왔습니다. 네. 과세매출분, 신용직불, 김용식 선불카드에 16만 5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하라.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의 세무서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인쇄 버튼을 눌러보세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세무 양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문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이 서식,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이 서식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매출 유형에 대한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과 매출 세 가지 연습했죠? FAT 1급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매출에서는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출제 범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출제를 한다 이거죠. 자, 이제 206페이지에 수행과제 풀이가 나와 있어요. 어제 했던 1번부터 시작해서 오늘 했던 2, 3, 4, 5번까지 풀이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가세요. 예, 쭉 천천히 읽어가면서 복습을 하는 셈 치고 208페이지까지 쭉 읽어가세요.
네, 다 읽어보셨군요. 자, 그러면 209쪽으로 넘어가서 수행 1번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매입을 입력할 거예요. 매입. 자, 매출이 아니라 이제 매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상품을 사오거나, 뭔가 비품을 사오거나, 예, 뭐 소모품을 사오거나, 외부로부터 우리가 매입한 거예요. 예. 지금 앞에서 했던 거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 것들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뭔가를 매입하는 거랍니다. 자,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자, 수행 1번. 스커트라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소라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는 신규 거래처래요. 거래처가 지금 우리 거래처 대장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001번으로 거래처를 먼저 등록한 뒤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우리가 뭘 보고 거래처를 등록할까요? 우리가 세금계산서에는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상호, 주소, 업태 종목,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거래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거래처 등록 먼저 할까요? 전체 메뉴에 가서 기초정보관리의 세 번째 메뉴 거래처 등록을 딱 클릭하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입력했던 화면하고 같이 이렇게 보이죠. 자, 일반 거래처 10번째에다 입력하겠습니다. 4001 주식회사 곰곰이 사업자 등록번호 이하람 전체 사용 업태 도소매 종목 의류 우편번호 우편번호 입력하지 마시고 주소, 사업장 주소에다가 직접 입력하십시오. 서울시 원구 중계로 8길 10일 밑으로 내려와서 중계동 이메일 주소 추가사항 탭에다 입력하십시오. GOM 골뱅이 뒤에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맨 처음에 있는 빌 36525 네, 이렇게 하면 거래처 등록을 끝냈습니다. 자, 닫아주시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가겠습니다. 자, 작성일자 9월 5일입니다. 9월 5일로 바꾸시고 자, 유형이 말입니다. 이제 매입이에요. 매입. 자, 매입인데 세금계산서 매입이죠. 자, 세금계산서 매입이 51과 54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51과 54가 어떻게 다르냐? 51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54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이에요. 자,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상품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제받아야죠. 그러면 51로 하는 겁니다. 자, 유형에다가 51. 자, 품명 스커트 수량 200, 단가 4만 원.
거래처는 곰곰. 우리가 매입자니까 공급자가 여기선 거래처입니다. 곰곰이.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자, 분기는 뭘로 해야 돼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분기죠. 자, 우리가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현금 분기하면 무슨 전표가 만들어졌습니까? 입금 전표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매입이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현금 분기하면 출금 전표만. 자, 대변의 현금이죠. 현금 출금 880만 원. 자, 차변의 계정 과목 부가세 대급금 기억해 주세요. 매입 부가세는 계정 과목이 뭐다? 부가세 대급금이다. 매입 부가세는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으로 분류돼요. 우리 앞에서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였냐면 부가세 예수금,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부가세 예수금이었습니다. 매입세액은 자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되고요. 이 공급가액은 뭐가 될까요? 스커트가 뭐예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상품, 재고자산, 상품, 자산 증가 800만 원. 두 개가 다 자산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은 당좌자산, 상품은 재고자산. 그래서 자산 증가가 880, 자산 감소가 880인 그러한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뭐다? 부가세 대급금이다. 자산으로 잡는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매입 전표를 하나 51번으로 입력했는데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기입될까 궁금하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를 또 한번 해보세요. 조회. 자, 조회라는 건 다시 작성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매입세액란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매입세액.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거기에 일반 매입 거기에 들어갑니다. 800만 원에 80만 원. 만약에 이것이 상품이 아니라 비품 무슨 저런 에어컨을 샀다든가 저런 공기청정기를 샀다든가 했으면 고정자산 매입 12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 일반 매입은 뭐예요? 뭐 상품이라든가 고정자산이 아닌 매입이 일반 매입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란에 기입이 되는가 볼까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보세요. 7월부터 9월 기간으로 작성해 보세요. 자, 그동안 매출자료 입력할 때는 여기에 들어갔었죠. 근데 매입자료 하나 입력한 것은 요 밑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전자란에 매입처 하나에 매수 한매 밑에 여기 클릭해 보시면 화면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래에 있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위에 있습니다. 세무서식으로는 두 개가 서로 각각이에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세무서식이에요. 그런데 조회되는 우리 화면은 하나 화면에서 같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식으로 보려면 밑에 여기 매입세금계산서 여기를 밑에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 보면은 이번에는 이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여기 제목이 바뀌죠. 위에 거를 클릭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돼요. 그리고 이 양식을 볼 줄 아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